이 10절 말씀부터는 왕의 제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사무엘이 경고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왕의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다윗 왕이라는 그 왕 제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망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왕을 줄 예정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 통해서 책망을 하냐 그러면은 때가 아직 아닌데, 지금 왕을 줄 때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그 왕을 달라고 우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이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무엘 개인에게 봐서도 자기가 그동안 평생을 사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사와 사무엘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아들 둘이 아주 잘못했다는 것을 계속 이제 백성들이 소리 높여 원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했던 겁니다. 경고. 그 다음에 11절에 말씀 보니까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들이 이제 왕의 제도가 들어오면 어떤 것인지 내가 말해 주겠다 이 말이죠. 이제 왕이 들어오면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이 뭡니까? 남자들을 징집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징집해 가지고 그 병거와 말을 그가 이게 왕이거든요. 왕의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겁게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뭡니까? 포위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게 뭐냐면은 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정식 군대가 있긴 있어야 되죠. 정식 군대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식 군대라기보다는 왕의 개인적 경호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이 났을 때 젊은이들을 착출한 것이 아니라 전쟁도 없는데 왕의 위신을 위해서, 왕의 좀 어미함을 위해서 너희들 아들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왕의 경호원으로 쭉 삼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궁궐을 지어가지고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를 만들 것이고, 왕이 어디 행차하게 되면은 그 마차 앞뒤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과 상관없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당연히 젊은 애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전쟁과 상관없이 그냥 왕의 위신을 위해서만, 왕의 체면을 위해서만으로도 엄청난 많은 군대를 뽑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사시대와 왕이 다른 게 뭐냐면요, 둘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어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막 나무래고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사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에서 뭘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단 왕하고 사사는 그 위에서 아주 강압적으로 시키고 법적으로 준수시키고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사는 슬렁슬렁 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이제 왕은 슬렁슬렁했다가는 생사 박탈권을 이 왕이 손에 딱 쥐는 거예요. 사사의 손에는 그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손이 칼이 쥐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은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이고 얼마든지 감옥에 가두고 얼마든지 생계를 박탈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왕이 될 건데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아들을 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제 아들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농사일에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농사일. 너희들 아들 중에 몇 명은 착출돼서 이제 왕 밑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 후반부니까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게 이제 경호부대들인 것이죠. 왕의 행차가 있으면 의리의리하게 그 왕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쫙 포진해서 그 쓸데없이 이제 그런 경비가 지출될 것이다. 쓸데없는. 그리고 또 왕이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암살의 위협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살의 위협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왕의 제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쓸데없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항상 옛날부터 생각이 되는 뭐냐면 군인은 사실은 가짜 때문에 군대가 있네요. 군대의 모든 일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모든 일은 가짜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경찰은 출동하면 실제 사건이죠. 강도가 있든지 뭐 도둑놈이 있든지 출동하면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군대는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군대에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가짜입니다. 가짜. 비상벨이 빽 울리면은 5분 대기 탁 챙기고 나가면은 간첩이 피레미도 없어요. 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출근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5분 대기죠. 뭐 저기 출몰했다 이러면서 탁 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상정해서 항상 가짜를 이렇게 하게 되므로 우리는 다 가짜 일로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경찰은 리얼리티지만 군인은 추측이고 상상이고 일어날 걸 상정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만 대군이라는 게 얼마나 경비를 많이 낭비시킵니까? 전쟁이 없으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단체가 군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짜인데 뭐 5분 대기죠. 뭐 전쟁 났다. 뭐 떼떼떼떼 뛰면 나가면 출근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뭐 인민군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군대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전쟁을 가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평생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도 우리 집사님 정도는 6.25를 경험해 보셨겠지만 6.25 이후에 뭐 제대로 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전쟁을 가상해서 수십 년 동안 군대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국가가 되고 제도가 되고 왕이 되면은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대통령이 내나요? 응?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아니죠. 전부 다 국민들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죠. 그거 다 세금을 내잖아요. 왕은 돈 안 내요. 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니네들이 돈을 내는. 내가 수십 명의 그 경호원을 냈으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농사를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 용돈을 주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아들도 뺏고 이 아들들 통해서 또 먹이고 입히고 돈을 줘야 되니까 또 돈도 뺏고 이렇게 하고 싶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냐 너희들이. 왕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말씀해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정식 군대라기보다는 왕의 경호원,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으로도 천부장과 또는 100부장과 50부장을 뽑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왕궁을 지키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왕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그들을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왕의 밭을 갈게 한다. 또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왕의 밭을 갈게 합니다. 원래 이들은 누구의 밭을 갈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아들도 빼앗고 그 아들들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그럼 그 집은 아주 손해가 많은 것이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와 재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전부 다 자기. 그러니까 그 왕 개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추수하게 할 것이고 병기와 병기가 우리가 창이고 칼이고 그 다음에 병거는 전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할 것입니까?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왕의 위신이나 세우고 있을 것이다. 전부 다 왕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부 다 네 아들들 너희들 세금 이렇게 걷어가지고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고 그럼 또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여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또 궁궐에서 세밀한 일과 또 밥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여기서 이제 13절에 향료 만드는 일이 뭐냐면은 향수입니다. 향수. 그러니까 왕과 이런 귀족들은 자신들의 어떤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몸에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향료 만드는 일에 여자가 투입된다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왕의 사치를 위해서 너희 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말이에요. 왕의 사치. 그러니까 엄청나게 헛된 에너지가 왕을 만드는 순간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 궁궐 만들었으면 궁궐에 맞는 그런 또 예법과 몸가짐을 또 하려고 그러면 사치품을 해야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서민을 강조하는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딱 대통령 돼가지고 자신의 그 어떤 권위의식을 버리기 위해서 정상과 사인하는데 모나미 볼펜을 쓴 거예요. 모나미 볼펜을. 네? 그래서 엄청나게 국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모나미 볼펜 쓰면서 서민 콤프레스 할 거냐고. 그래서 몽블랑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국가에 사인하는데 모나미 153 볼펜을 쓸 수 있으면 허옇게 된 걸. 그래서 엄청나게 한구탱이 여론에 얻어맞고 몽블랑으로 딴 거야. 국가 정상이 사인하려면은 검은 볼펜에 위에 하얗게 별 표시된 몽블랑을 써야죠. 어떻게 모나미 153을 쓸 수가 있습니까? 왕의 제도를 유지하려면 사치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예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예법.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으로 외국에 딱 가는데 여러분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사람이 검은색 승용차에 깨끗한 승용차 어서 오십시오. 그거하고 아이고 또 타고 차는 뭐 타는 게 중요하죠. 봉고차 타세요. 이러면 기분 자체가 확 달라요. 그래서 그 뭡니까 사람들을 대우할 때는 차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차도 탁 그 경우에 맞게 차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내 주변 사람들 몇 명 그러더라고요. 차는 뭐 타려고 있는 것이지. 에이 참나. 그러면은 외국 정상 때까지 김밥 천국 데려가든가 밥은 먹으려고 있는 것이지 뭐 그거 뭔 필요가 있어요. 귀한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라면 끓여드리게. 그러지 왜 밥 먹는 것은 배부르려고 먹는 것이지 그게 대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맞는 사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맞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법인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면 당연히 향료를 만들고 사치품을 만들고 그 왕의 뭡니까 사회적 위신을 위해서 모든 의복 같은 것들도 값비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그 1000년 이상을 세계를 호령했던 그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단 왕서방. 그렇잖아요. 그 비단은 누에에서 만들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 애벌레 같은 데서 천을 만들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뭡니까? 이 왕서방들이 갖고 있는 이 비단은 1000년 이상을 세계에서 제일 고가품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만든 비단은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죠?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이것은 누구만 입냐면 중세 고대 유럽 사람들 중에 왕이나 교황과 군주들만 그 옷을 입었어요. 비단을. 딱 그들이 입으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은 그 비단으로 1000년간을 부유한 나라로 등극을 했었던 거예요. 비단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그 실크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크로드가 중국의 그 비단 옷을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냥 그 길을 실크 로드라고 그랬고, 그 길에는 산적들이 항상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한 경호를 하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비단을 왔다. 비단이 말이에요, 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손수 만들어가지고 금보다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럼 그거 하나 입으려고 교황이고 유럽 왕이고 뭐 칼 대제 이름만 번쩍번쩍하지 전부 다 왕서방이 만든 비단 입으려고 막 줄 섰던 애들입니다. 그 비밀을 중국은 국가적 사업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대외비였어요. 근데 그게 다 들통나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아무나 비단 입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가끔 비단 옷 입으면은 옛날에 칼 대자가 입었다는 것만 알고 감사하게 입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위신을 갖추는 거예요, 원래 왕들은. 그럼 군주들은 위신을 갖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예법이고 하인들에게도 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뭡니까? 향료 만드는데 너희 딸들 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궁궐의 화려함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사용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당연히 뭡니까? 솔로몬 시대 때 하루에 300마리 이상의 양을 잡았습니다. 300마리 이상의. 소도 엄청나게 잡았고, 뭐 굵은 밀, 에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 얘만 된다면 양만 하루에 300마리 잡았어요. 양만. 어떤 사람은 와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을 많이 먹을 수 있나요? 아니 그 양 300마리 어떻게 솔로몬이 먹습니까? 뭡니까? 궁중 사람을 다 먹는 거예요. 하루에 궁중 사람 다 먹는데 양 300마리, 소 몇백 마리, 뭐 밀가루 몇백 해봐. 엄청나게 궁궐만을 먹여 살리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막 그들은 솔로몬은 너무 많이 먹고 버리는 건가요? 막 그러는데, 그건 솔로몬하고 그 궁중 대신만 먹는 게 아니라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양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들고냐. 이게 뭐냐 그러면, 왕은 또 권세가 있으니까 그 포도원 이리 갖고 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또 강제로 강탈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에서 이게 왕이 좀 필요하니까 좀 싸게 팔아라. 그래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왕이 좀 달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왕 같은 경우는 조직폭력배 두목보다 훨씬 무섭죠. 그러니까 왕이 신하가 와가지고 우리 왕이 이 밭을 좋아하는데 왕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좀 파세요. 그러면은 이득을 보세요. 어떻게 팝니까? 아주 저가에 팔고 거의 강탈당하는 것이죠. 그 왕이 마음이 넣으면 저 밭이 내가 마음에 들다. 저 포도원이 내가 마음에 들어. 저 호수가 내가 마음에 들어. 그 국가로 좀 해와. 그렇게 강탈할 것이며, 그런데 그렇게 강탈한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왕이 부리고 있는 신하들한테 하사품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사오면 왕한테만 간 게 아니라 또 왕들이 왕이 밑에 있는 자기들의 신하들한테 큰 소리 치고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사품을, 너 잘했다, 너 땅 100평, 뭐 1000평 가져,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의 어떤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산이 많아야 되고, 그 재산이나 땅을 충성했던 부하에게 이렇게 하사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사실은 이제 로마라는 것은, 그 중세라는 것은 교황이라는 수장 밑에 하나의 큰 유나이티드입니다. 유나이티드. 지금도 유럽 공동체가 하나로 되려고, EU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유는 유럽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중국, 일본, 한국 이것처럼 아주 선명한 게 국가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중국하고는 하나가 되고 싶지 않죠. 일본이랑 하나가 되라고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데, 중국이랑은 절대로 하나가 되고 싶지 않죠. 그 인간들은 우리랑은 붙었다가는 안 돼요. 그런데 유럽은 안 그래요.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유럽이 EU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EU가 딱 되면은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야, USA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50개의 대한민국이 모여서 하나의 미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텍사스나 그렇죠? 또 뭐 유타나 또 뭐 콜로라도나 가면은 자기네 성조기가 있고 자기 주 깃발이 따로 있어요. 주 깃발이.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의 국가예요. 콜로라도 주가. 그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왜 총을 소지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이 총을 소지하는 이유는 연방 국가가 우리 콜로라도 침입하면 콜로라도는 다 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총을 소지하는 기본적인 것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침입할 때 주 정부가 대항하기 위해서 총을 소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우리한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연방 정부지 실질적인 것은 주 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50개의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가 되듯이 유럽도 여러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만들자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EU가 미국을 대항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자는 마음으로 EU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눈에는 EU가 좋아 보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EU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뭐냐 그러면 중세는 교황이라는 하나의 왕 밑에 모든 유럽이 하나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프랑스, 독일 싸우지 마라, 화해해라 이러면 화해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세 카톨릭은 종교적인 권위가 높은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높았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참 교황이 유럽을 평정할 때 이탈리아 반도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의 2분의 1이 교황령이었습니다. 네, 이탈리아 반도의 반 정도가 교황 땅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너 요거 좀 가져. 또 요거 가져. 또 어디 독일에 있는 그 땅 거 가져.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이 자기들에게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세 많은 사람들은 또 교황한테 잘 보이려고 땅을 헌납하기도 하고 또 두 나라가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말리면서 중간에 교황령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땅이 중세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다 중세 이후에 근세에 빼앗아 버렸어요. 교회로부터 전부 다 국가가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황령은 조그맣게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한 나라라 전 세계를 이제 지도하고 인도하려고 그러면 단지 감화 감동력으로만 안 되는 거고요. 그 왕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있어야 부하들이 그 왕에게 충성을 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요 땅 너 가져, 요 땅 너 가져. 그러는데 그 땅이 전부 다 니네들한테 뺏을 거야. 왕이 어떻게 흙을 만들고 땅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 뺏어가지고 좋은 것은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사품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시골 살 때 우리 할머니 집에 500년이 넘은 모가나무가 있었어요. 500년이 넘은 모가나무. 전설에 의하면 세종대왕 때부터 있었다는 그 모가나무가 있었어요. 청와대한테 뺏겼어. 우리 할머니 1970년대 청와대 이렇게 그때도 두꺼웠었는데 청와대에 뺏겼다는 그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때 저희 그 아재 중에 한 분이 노름하다가 그거 싸게 넘겨버렸다고 하면서 얼마나 아까운지. 이 모가나무가 전국에서 제일 클 거예요. 이 두비 해도 이렇게 안 될 만한 두꺼운 나무인데 모가가 이만큼만 열렸는데 그 뺏겼는데 청와대로 갔다는 놀라운 슬픈 소식이 있죠. 그러니까 왕이 그때도 뭡니까 강하니까 이거 싸게 팔으라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말했고 15절에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주고 보십시오. 여기서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 11조 말고 또 왕에게 드리는 11조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근데 그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취하는데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주려고 세금을 또 10분의 1을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세금은 당장 100%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종교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국가에 대한 세금을 더 낼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세금 좀 많이 나가죠? 세금 많이 나가죠. 제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 세금 내는 거 살짝 봤어요. 큰 사업도 아닌데 적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까똑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심코 딱 봤는데 딱 보면서 휴 막 그래요.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왜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올랐지. 근데 큰 사업이 아니에요. 얼마냐? 1억 2천 세금 미납이야. 못 해먹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되면은 뭐 어디 돈도 남지도 않은데 이러면서 막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그렇게 막 큰 사업도 세금이 1억이 있잖냐. 작은 사업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살겠습니까? 여기 왜 근데 세금을 많이 냅니까? 왜 세금을 많이 내죠? 왕이 위신 세우고 왕이 자기가 잘했고 통치를 잘했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골수를 뽑아가지고 세금 망창 얻은 다음에 많은 사람을 선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북한에다가 그 방송을 따기 위해서 17억인가 18억인가 미리 선납했는데 그 18억 누구 거예요? 시작? 여러분 쌈짓돈이 코 묻은 돈이 묻어가지고 18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딱 주고 어때요? 방송하지 마라. 네. 왜? 자기 돈 아니니까. 이게 바로 국가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왜? 자기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니까. 돈은 전부 다 법이 해가지고 이번에 세금 5% 올리자 그러면 전부 다 강제적으로 5%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자, 여기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줄 것도 자기 관리들을 더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세금 올린다는 것이죠. 16절에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여기서 16절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소년이란 단어가 바하르입니다. 바하르란 단어인데 이 바하르란 단어가 소년에서 되지만 바하르와 바카르는 아주 비슷한 단어예요. 이 바카르는 황소야, 황소. 그래서 이 16절에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이렇게 문장이 흘러간 것보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황소와 나귀들을 취하여, 이게 더 어울리죠. 그래서 70인경에는 여기를 소년이라고 하지 않고 황소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 원문 자체가 바카르, 근데 황소라고 썼는데 소년이라고 잘못 오역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우리 구원론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역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여기를 황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소라고. 그래서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황소와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공사, 토목, 건축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노비, 그 다음에 황소, 말, 이런 것들이 건축하는데, 토목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의 위신을 위해서 온 동네를 뭐예요? 토목하고 건축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누구를 동원해서? 니네 아들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야. 세금도 내고 아들을 종으로 바치고. 이거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아. 왕의 제도가 한번 통과되면은 그때 악한 왕이 나와도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너희를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부르짖어도 늦는다. 어떤 왕이 나와가지고 너희들한테, 만약에 지금 봐보십시오. 세금을 갖다가 그 전보다 지금 한 10% 늘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나가서 광화문 앞에서 세금 내려라고, 나는 낼 수 없다고 한번 소리 질러봐요. 당장 세금 보태라고 들어와가지고 잡혀가든지 했어요. 아무리 개인이 방어를 하고 난리를 쳐도 국가에서 통과시켜버리면 법이어예요. 법이 돼버리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울부짖고 이 왕이 잘못됐네 그랬네 그래봐야 세금 빼앗길 것이고 국가로 빼앗길 것이고 군대로 갈 것이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왕 궁궐만 하나만 관리.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프랑스 가게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궁전들 있잖아요. 베르사체 궁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랑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러거든. 얼마나 사치품이 비싸게 들어갔는지. 그 궁궐 하나 유지하려고 프랑스가 망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더니 헨리 8세가 왜 헨리 8세가 영국 국회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돈 좀 내라 그렇게 했냐면 궁궐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 좀 내라고 헨리 8세가 모았던 겁니다.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헨리 8세를 처단하고 어떻게 됩니까?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기본적인 게 뭐냐면 헨리 8세가 궁궐 유지하기 위해서 돈 좀 달라고 하다가 의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궁궐 하나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듭니다. 쓸데없이 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돈이 엄청나갈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원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너희들은 종이 될 거야. 이렇게 경고했어요. 정확하게 사무엘은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했던 거예요.